김성환의 시사야. 문경수의 우주로 가는 밤. Five, 4, 3, 2, 1, 0. All engine running. 1969년 7월 16일 오전 9시 31분 51초 2700톤의 세턴 V 로켓이 굉음을 내며 발사대를 떠나 우주로 솟구치는 모습을 전 세계인이 함께 지켜봤습니다. 국내에서도 KBS가 미국의 중계화면을 받아서 아폴로 11호 달 착륙 장면을 뉴스 특보 실황으로 내보냈고, 수많은 시민들이 이 어마어마한 장면을 감격스럽게 지켜봤다고 하죠. 4일 뒤인 미국 현지 시간 1969년 7월 20일, 세계는 TV와 라디오 앞에 다시 모여 인류 최초로 우주비행사가 월면의 한쪽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결과는 다 아시죠? 오늘 우주로 가는 밤 시간에서는 아폴로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해서 7월 한 달간 아폴로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침내 달에 도달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아폴로 11호까지 오는 과정에서 네.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전 시간에. 네. 그래서 뭐 아폴로 8호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호수가 다 달라지면서 그렇죠.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네. 드디어 이제 3주 만에 네. 아폴로 11호까지 왔어요. 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폴로 11호까지 오는 과정이 정말 험난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주 비행사들이 막 사망하는 그렇죠. 일까지 발생했고, 근데 당시 발사를 지켜보던 전 세계인들의 반응이 막 어마어마했죠. 네, 인류가 그 달에 처음으로 간다라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 네. 심지어 발사장 근처에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텐트를 치고서 노숙을 했던 사람들도 많았었고요. 그때는 또 히피의 시대이기도 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그렇죠. 네, 뭐 언제 보겠어 이런 거. 그렇죠. 아예 그냥 텐트 장비까지 야영 맞습니다. 장비까지 다 가지고 와서 그냥 살다시피 한 거잖아요. 네, 그거 보겠다고.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와서 네. 뭐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요. 뭐 당연히 방송사 취재진이야 뭐 북새통을 잃었을 건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도 이 아폴로가 그 달에 가던 순간을 그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을 했습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어요? 네, 그렇게 진짜 새로운 얘기인데요. 네, 저도 그냥 기사만 보고서 이게 진짜가 싶어갖고 네. 약간 그 연배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발사와 착륙이 있던 날에는 뭐 서울역이나 명동, 남대문처럼 TV 수상기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가전제품 대리점 앞에서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이 광경을 지켜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요. 네. 우리 동네 전자기 판매하고 그러는데, 네. 수리도 하고 그러는데 이름이 아폴로 전자였어요. 뭐 아폴로 과자도 있었고 많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인상이라는 게 얼마나 강렬하게 남았겠어요. 네, 그 당시 사실 우리나라가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도 되게 어수선하고 이럴 텐데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인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럼 아폴로 계획의 구체적인 당시 이제 11호의 그렇죠. 임무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뭐 암석 샘플을 수집도 하고 네. 또 뭐 지진계를 설치하는 이런 과학적 임무가 있었는데 사실 무엇보다도 그냥 달 착륙 그 자체가 가장 큰 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는 게 제일 큰 네, 일인데. 일단 착륙을 해야만 뭐 샘플을 가져오든 그렇죠. 뭐든 하겠으니까 네. 그게 가장 큰 임무였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달 착륙선이었던 이그로가 이 달에 착륙하던 순간에 지구와 달의 중력이 다르다 보니까 네. 지구보다 달의 시간이 느립니다. 네, 그런데 이 계산을 잘못해갖고 약 0.32초 차이로 오차가 발생해갖고 실제 착륙 지점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이 돌멩이가 잔뜩 깔려있는 그런 지점에 착륙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고요의 바다로 착륙하려고 그렇죠.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닐 암스트롱이 그 기제를 발휘해갖고 네. 그 착륙선의 조종 모드를 수동 모드로 전환한 다음에 직접 올드린에게 고도와 속도를 전달해줘서 그렇게 착륙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 당시 또 기록을 찾아보니까 당시 닐 암스트롱의 그 심장이 1분에 156번이나 뛰었다고 합니다. 156번요? 네.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는 뭐 한 8, 90번 8, 90번 네. 뛰고 조금 높다 그러면 120번? 그렇죠. 156번이면은 네.
거의 갑자기 2배 이상. 쓰러질 정도에 가까운 정도의 심박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닐 암스트롱이 선장이다 보니까 네. 그때 연료 게이지를 보니까 약 20초 정도 네. 뒤에 착륙을 하지 못하면은 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연료가 없기 때문에 네. 정확히 그 20초 안에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선장으로서 부담이 컸겠죠. 그러니까 거의 생사를 왔다 갔다 그렇죠. 했네요. 네. 그 20초 차로 지금 인류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데 그 아폴로 11호가 드디어 이제 달에 착륙을 했는데 네. 저는 제일 궁금했던 점이요. 방금 전에 그 우주 비행사 3명의 네. 이름을 3명 중에 2명의 이름을 댔잖아요. 그렇죠. 네. 한 명을 지금 빼놓고 얘기를 안 하셨는데 네. 우선 3명의 우주 비행사, 그 네. 아폴로 달 착륙의 역사적인 순간을 했던 우주 비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아폴로 11호 하면은 닐 암스트롱만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달의 그 역사적인 순간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3명인데 일단 그 아폴로 11호의 선장인 닐 암스트롱이 탑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달 착륙선 조종사였던 버즈 올드린.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령선 조종사였던 마이클 콜린스까지 이렇게 3명이 네, 달에 갔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명은 달에 발을 디뎠는데 네. 이 마이클 콜린스는 콜린스는 착륙선과 도킹을 하기 위해서 홀로 사령선을 타고서 8일 동안 계속 달 궤도를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는 많이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달 착륙을 했을 때 네. 갔던 우주 비행사가 머물렀던 게 거의 캡슐 수준으로 작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구의 마지막에 다시 귀환할 때 네. 그러니까 이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렇죠. 네. 낙하산 달고 떨어지는 그렇죠,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좁은 거. 네, 네. 거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잖아요. 혼자서. 그렇죠. 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네, 힘들고. 뭐 그 외로움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지금 그 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령관이 있고 지금 부사령관 격이 지금 버즈 올드린. 네, 달 착륙선. 네. 네, 조종사였던. 아니 콜린스 아니었나요? 부사령관이 콜린스고 올드린이 그 세 번째 그렇죠,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 근데 서열로 치면은 예, 예. 네, 버즈 올드린이 앞서긴 합니다. 네. 서열로는 그렇게 앞서고요. 네. 근데 사실은 저 같으면은 내가 가서 꼭 달을 밟아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기회를 놓친 거 아니에요? 네, 콜린스가.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콜린스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웠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사실 아폴로 11호에서 유일하게 달 표면을 밟지 않은 우주 비행사가 이 마이클 콜린스인데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임무에 따르면은 만약에 이그로가 달에서 다시 이륙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혼자 콜롬비아를 타고 지구로 귀환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생존 확률이 더 높았던 거네요. 아쉬워할 그렇죠. 게 아니네. 네, 그렇긴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이 되게 막중했겠죠. 네. 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상황이라면 저라도 그 멀리 갔는데 달에 발을 딛지 못한다라면 되게 아쉬웠을 것 같은데 네. 당시에 마이클 콜린스가 그 나사랑 교신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다. 정말로 혼자다. 나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다. 이곳에서 생명체는 나뿐이다라는 말로 좀 아쉬움을 달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명의 그 우주 비행사 중에서 콜린스만 이제 달에 못 내린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시점으로 그렇죠. 사람들한테 나서서 네. 일종의 이제 우주 철학가처럼 강연도 한다고 하고 책도 좀 네. 쓰기도 했었고. 맞습니다. 그 말씀이 정확한데 그 콜린스가 지구로 돌아온 다음에 또 이런 어록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지구에 산다는 것은 행운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는 말을 내놔서 지금까지도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우주 비행사 1위로 마이클 콜린스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드린은 달을 밟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달 착륙할 때 이렇게 발딱 찍힌 게 이게 올드린의 발자국이죠. 올드린의 발자국이잖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사진을 찍어줘야 그렇죠. 됐으니까. 그것도 참 흥미로운 지점이고 네. 달을 그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로 못 밟았다고 하는 네. 그 피해의식은 콜린스보다 올드린이 더 컸다는 거예요. 훨씬 크죠. 네. 지구로 돌아온 다음에 정말 우울증도 많이 앓았고요. 나중에 좀 불행하게 네. 생을 보냈다고 그런 얘기를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피해의식을 갖고 네. 사령선에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우주 철학자처럼 네. 지금도 강연하고 그렇죠. 약간 이게 좀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역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그 달에 가던 중에 아폴로 13호 같은 경우에는 지구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귀환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달로 가던 중에 이 기계선의 산소 탱크가 폭발하는 바람에 당장 지구로 귀환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귀환하는 게 사실 쉬운 결정만은 아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달을 100km 앞에 두고서 벌어진 일이라서 만약에 내가 무리해서 달에 간다라고 했을 때 한 가지라도 실수를 하면 지구로 귀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주 상황이 다급했고요. 하지만 그 달에 못 간 아쉬움은 컸지만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이 성공적으로 탈출을 했다는 점에서는 이 우주 탐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감명을 받았던 이 영화배우 톰 행크스가 이 동명의 영화를 만들었죠. 네, 아폴로 13호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네, 그리고 또 HBO라는 채널에서 또 동명의 드라마를 만들어갖고 아주 아폴로 13호의 아주 거의 덕후라고 할 정도로 이 톰 행크스가 직접 출연됐었죠. 네. 그러면은 아폴로 13호는 1972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아폴로 11호가 가고 난 다음에 네. 다시 한번 또 달에 가겠다고 시도를 또 하긴 했었군요. 네, 원래 그래서. 계획이 아폴로 20호까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몇 호까지 간 거예요? 실제로는 17호까지 끝났죠. 아, 17호까지는 네네. 달에 가긴 갔어요. 네, 갔습니다. 네. 그러면 달을 밟은 거는요? 달에 밟은 거는 그러니까 총 6대의 우주선이 발사를 했는데 네. 실제로 달에 착륙을 한 거는 5대인 거죠. 아, 달에 착륙을 해서 네. 달 표면을 밟은 거는 밟은 거는 12명입니다. 아, 그것도 네. 사실 우리는 기억을 다 못 그렇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폴로 11호만 생각을 하죠. 아폴로 11호만 생각하고 네. 그때 딱 한 번 갔다 온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 뒤로 그 달 표면까지 갔던 그렇죠. 밟았던 우주 비행사가 꽤 많이 있었군요. 네, 계속적인 과학적 임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달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네. 그 우주복에 뭔가 이렇게 달 표면에 먼지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묻잖아요. 네. 근데 그거 냄새를 맡은 비행사도 있다던데요. 냄새를 맡은 비행사도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이 못 하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달에서 귀환했던 그 우주인들이 바로 이제 그 일상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고 격리 시설에서 일주일 동안 그런 것들을 다 소독하고 뭐 그런 다음에 귀환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거 봤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올드린이 네. 회고록에 쓴 부분에 이게 네. 있대요. 화약 냄새, 네. 폭죽이 떨어진 다음에 네. 나는 냄새 같은 매운 금속 냄새가 났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아, 우주복에서. 네,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밟고 난 다음에, 네. 그러니까 달 표면을 밟고 네네. 난 다음에 그 먼지 같은 게 우주복에 묻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냄새를 하고 네. 맡은 모양이에요. 네네. 매운 금속 냄새가 났다고.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구로 귀환할 때 아주 엄청난 가속도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아마 그때 열 때문에 그런 달의 그런 그 먼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열을 받아서 좀 그렇게 변해서 냄새가 나지 않았나. 아, 그런 네. 또 그런 가능성도 사실 그렇죠. 추론해 볼 수가 배제하기 있죠. 어렵네요. 네. 근데 그 냄새를 맡는다는 사고도 좀 이해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또 다시 네. 드는데요. 근데 우리가 달 착륙한다 그러면은 네. 월면차라고 해서 이렇게 달에 그렇죠. 가는 거 네. 그거 아폴로 11호 때부터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그 아까 아폴로 11호 때도 네. 착륙하고 난 다음에 아니다. 월면차가 생긴 거는 나중 일인가요? 나중입니다. 실제로 그 월면차를 처음 사용을 한 게 네. 아폴로 15호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착륙 지점이 달에 있는 하들리산 평원이었는데 그쪽의 해발 고도가 약 4,500m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미션 기간 안에 걸어서 미션을 수행하기 좀 어려웠기 때문에 월면차를 최초로 만들어서 달에 보냈는데 그 월면차도 크기가 작진 않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약간 좀 분리 접어서 그거를 그 달 착륙선 측면에 접어서 그렇게 부착을 해서 달에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 우리 캠핑 가듯이 옆에다 붙여가지고 그렇죠. 간 거예요. 네, 근데 그 재밌네요. 월면차는 아직 있죠. 아, 달에 그대로 달에 있어요. 있습니다. 네. 아, 하기가 갖고 오기가 어렵죠. 네, 그 무게를 가지고 다시 올라올 수 없으니까.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폴로 11호에 대한 기억이 이후에 계속 보냈던 네, 뭐 다시 아폴로 11호 이후에 갔던 그런 거를 다 합쳐놓은 기억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때 딱 한 번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참 이래서 좀 제 개인적으로는 무지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네, 근데 우주 비행사들은 달에 갈 때 어떤 걸 갖고 가요? 개인 소지품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그 우주선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 많은 거를 가져갈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기념이고 심리적인 위안을 받기 위해서 3명이 각각 다른 소지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그 콜린스 같은 경우에는 시와 기도문
그리고 인도에서 가져온 행운의 강낭콩 부적을 가져갔는데요. 그 강낭콩 부적 안에는 네. 상아를 조각해서 만든 작은 코끼리 50마리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약간 심적 위안 그런 거겠죠. 좀 인도 여행 그런 데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영적인 심적인 위로를 주는 그런 부적 같은 개념들이 있으니까 네. 네, 그거를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그 올드린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주신 행운의 팔찌 그리고 포도주가 담긴 작은 유리병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암스트롱이 좀 재미가 있는데 일단 아내가 녹음한 음악 테이프를 가져갔고요. 네. 그리고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만든 이 동력 비행기의 작은 프로펠러 조각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뭐라 그럴까? 이것도 부적인가요? 요거는 좀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 비행이라는 게 처음도 시작이 된 게 또 그 라이트 형제가 시발점이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 비행이 이제는 지구를 넘어서 또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 가서 우리가 간다. 뭐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참고로 하나 알아주시면 되는 거는 네. 가장 가슴 아픈 소지품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아폴로 15 비행사였던 이 데이비드 스콧이 임무 중에 사망한 미국과 소련의 우주 비행사 14명의 이름이 담긴 조형물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렇죠. 이게 우주 경쟁을 했었던 건데 네.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다 그렇죠. 기념하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네, 약간 추모하고 위령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져간 거죠. 그러면 반대로 지구로 가져온 물건은 없습니까? 네, 일단 그 가져오는 물건들은 명확했는데요. 일단 뭐 암석, 모래, 먼지 이런 샘플들을 채집을 했는데 가장 그 핵심적인 거는 달에서 가지고 온 현무암질 암석 표본. 네, 우리가 이게 보통 그 월석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과거에 그 달에도 화산 활동이 있었다라는 거, 그거에 좀 증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채널로 지금 해피리님이 네. 우와 너무 재밌는 사실이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섞인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라이브 채널로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방송하는 거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보실 수 있는 분들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하시면은 네. 많이 앞으로 또 봐주시고 네. 지금 이 순간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류의 커다란 도약을 이뤄낸 3명의 우주 비행사가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 닐 암스트롱은 그 지구로 돌아온 다음에 이 8년 동안 대학 교수로 일하면서 살았는데요. 2013년에 또 타계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버즈 올드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으로 병원 진사를 꽤 오래 지다가 최근에는 우주 개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클 콜린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 아폴로 10초로의 선장 제의를 받았는데 거절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워싱턴 항공우주 박물관 관장으로 역임을 했고요. 지금은 은퇴를 해서 낚시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올드린이 제일 행복하게 살고 마이클 콜린스가 제일 행복하게 살고 있군요. 네, 그렇죠. 자, 오늘 네. 마지막을 장식할 네. 곡은 어떤 거 선곡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요. 그 데이비드 보이의 스페이스 오디티를 선곡을 했습니다. 네, 이 노래 자체도 인류의 달 착륙을 그 몇 달 앞두고서 이 데이비드 보이가 영감을 얻어서 작곡한 노래라고 합니다. 네. 달 뒷면을 혼자 여행하던 마이클 콜린스는 지구에서 보던 달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달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오디티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Ground control to Major Tom. Take your protein pills and put your helmet on. 10. Ground control 9, to Major Tom. 8, 7, 6.